안녕하십니까. 19기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청년위원회 소속 문승호 자문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 성남시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위원 자문위원님들을 뵌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 겸 우리 회장님과 함께 새봄맞이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만 성남시민과 그리고 성남시에 소속된 우리 자문위원님들께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것을 멈춰 세웠지만 세월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이 오고 있습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성남시협의회 자문위원님들, 부디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올해는 반드시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한반도의 정세가 참 중요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1월에는 북한에서 제8차 당대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력으로 삼았던 경제 발전이 일부 실패했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경제를 좀 중점으로 봤었던 이런 사건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 새로 출범을 하면서 한반도를 놓고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의 이런 한반도 정세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한반도에 새로운 판이 짜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기존의 남북한과 미국이 한반도에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호 신뢰 속에서 협력하면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남북 간에도 수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렇게 잘 판이 가동이 되다가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 판이 멈춰섰거든요. 그러면서 상호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죠. 아마 새로운 정부는 기존의 트럼프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리뷰하면서 그 기존과는 좀 다른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한반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현 시점이 매우 중요하고 현재 수립되는 대한반도 정책이 향후 바이든 정부에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시기가 굉장히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난 1월 초에 있었던 제8차 당대회에서 향후 5개전에 걸친 국가 운영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세세한 내용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미국에는 강대강, 선대선, 이런 원칙을 표방을 했고,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남북 간의 합의를 얼마나 이행을 잘 하느냐, 이것을 보면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하는 데 있어서 올해는 남북 간의 대화를 복원하고 북미 대화를 다시 복원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과제를 설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특히 상반기는 한반도에 새로운 판이 짜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새로운 판을 짜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자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남북 대화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계속 인도적인 대북 제안을 하고는 있지만은 북에서는 현재 전혀 응답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더 중요한 것은 북의 입장에서는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 특히 3월 달에 있을 한미 군사 훈련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한미 연합 군사 훈련도 사실 북한이 오해하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인도적인 제안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줘야만이 남북 간의 대화가 다시 복원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이 새로운 대한반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 행정부를 특히 대한반도 정책 담당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향후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끝나는 그 시점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정책을 설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 한 해 특히 상반기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2021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성남시 협의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세우신 과제, 그 다음에 뭐 사업의 계획, 방향 이런 게 있으시다 그러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우리 성남시 협의회의 그 과제와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그 사명감을 갖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의장이신 대통령한테 자문을 하려면은 자문위원으로서 식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정세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식견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싶고요. 올해 성남시협의 과제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전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대전제 속에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그러면서 시민들의 평화 의지를 결집해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구축되는 데 있어서 온 시민이,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다른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모두 평화를 만드는 평화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올해도 변함없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그 시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중요한 것은 올해도 역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평통 성남시 협의회가 작년에는 베이징 협의회와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올해는 베이징 협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협의회와 그리고 다른 그 평화통일 시민사회단체와도 MOU라든가 업무 협약을 많이 체결을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올해는 좀 더 성남 시민 차원에서 낮은 차원이긴 하지만은 성남 시민 평화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비대면으로 가다 보면 우리 자문위원님들의 많은 또 협조와 참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오히려 더 그렇겠죠. 저도 19기 자문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지만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별로 활동을 많이 못한 그 아쉬움이 좀 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20기 자문위원을 이제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19기 자문위원들의 막바지 뭐 임무라고 할까요? 해야 될 어떤 역할, 그리고 20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19기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 8월 31일로 임기가 종료되는데요. 근데 항상 그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것을 잘하는 것이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온라인상에서도 그렇고 해야 될 일을 정확히 하는 것,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평화 의지를 결집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20기는 이제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19기와 20기 사이에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연속돼야 되는데요. 이 연속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20기 준비를 미리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기에도 계속 활동할 의지가 있는 자문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문위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추천권자가 있고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서 중앙사무처에서 최종적으로 조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데, 우선 추천이 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올해도 이번 20기에도 19기처럼 국민 참여 공모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추천이 되지 않는 분들은 역시 국민 참여 공모제에 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20기와 19기가 단절 없이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그 연속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19기 자문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 그리고 20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19기 자문위원들이 다 같이 20기로 가서 또 같이 활동하고 웃고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문위원님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겨울이 아무리 매섭고 길더라도 따스한 봄날은 반드시 오는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세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우리한테 부여된 그러한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 성남시협의회 자문위원님들이 앞장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시협의회 화이팅! 화이팅!